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트윗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바이낸스 체인지에서 브릿지가 통과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줬고,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과 이더리움 체인을 이제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체인에서는 수수료가 0%다 라고 이렇게 소개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온체인상으로 브릿지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회사에 약 12만 달러에 해당되는 배도지를 입금을 시켰고, 곧 브릿지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SC 데일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아예 소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디파이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그래도 온체인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는 있다. 다만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 TVL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자체를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이 베이비 도지 스왑이라는 데다가 이제 홀딩을 해 놔야지 이 풀려있는 유통 물량들이 어디로 계속 매도되는 게 아니라 잠겨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될 요인이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요인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스테이킹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매도 압력이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매수하는 어떤 주체나 그런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은 어제 비트코인이 장후반에 좀 모습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배도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배도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배도지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전송 수수료와 토크노믹스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베이비도지 스왑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배도지에 이렇게 토크노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2경계가 전체 유통 물량으로 풀려 있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수수료는 온체인 덱스상에서 10%를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더리움 체인상에서는 수수료가 없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베이비도지에 지금 현재 50%는 소각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는 LP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수수료를 발생된 수수료에 소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트랜잭션 수수료에서 전체 가지고 있는 홀더들한테 나눠준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데 MEXC 거래소만 지금 이 5%를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배도지 이 5% 물량을 별도로 나눠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지갑에 가지고 있다, 메타마스크라든지 특정 지갑에 배도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5%의 수수료를 나눠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또 5%가 문제가 뭐냐면은, 온체인상에서 지금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5 내지는 2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배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MXC는 나눠주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이 거래 수수료 자체를 나눠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뭐 거래소가 처리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던지, 아니면은 뭐 재단 측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유동성 창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로 쌓인 물량은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재단 측에서 이 토크노믹스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요렇게만 어떻게 쓰겠다라만 하는 것만 있지, 42경계를 만들어서 뭐 50%는 소각을 했으니까 그럼 그 나머지 물량에 보유하고 있는 재단의 물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 처리는 어느 정도의 비율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홀더들한테는 얼마를 주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공개를 안 하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한 물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배도지가 각광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배도지를 우리가 보유를 장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보유하는데
또 추가적인 어떤 동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베비도지 스왑의 그 이자 농사에 가보면은 이 배도지를 왜 여기에 그거 없는지 그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아까 TVL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이자 농사에 들어가 있는 풀 자체에 베비도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배도지에 해야 될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도지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배도지를 스테이킹 했을 때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자 상품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제일 임팩트가 있을 건데, 그 생태계 코인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바 토큰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본 토큰을 만들고 그다음에 리시 토큰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생태계를 계속 확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사용 용도와 기능을 만들어주고 이 코인들을 보유해야 되는 어떤 요인을 만들어줌으로써 계속 그 신규 유입 유저라든지 아니면 고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배도지는 단순하게 코인 한 개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시바리온 같은 경우는 레이어 2를 만들면서 이 본 토큰을 만들었는데, 뭐 배도지도 이런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로키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그 토큰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또 굉장히 또 하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배도지도 뭐 레이어 2라든지 이런 생태계 확장을 하면서 토큰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또 그 토큰 에어드랍이 이슈가 되고 또 돈이 몰리면서 또 하나의 또 그 이슈몰이가 되면서 토큰 가격에 대한 펌핑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